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인더텍의 해외 사업팀장 맡고 있는 이희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주제는 저희가 AI 기반의 디지털 인지 재활, 비급여를 넘어서 공공보건 인프라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정책 제안을 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간단하게 저희 제품에 대해서 짧게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인지 재활 제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이름은 아이오스라고 합니다. 경도인지 장애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력이나 기억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예방 훈련 콘텐츠를 진행하고 6가지 영역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집중력, 그다음에 기억력, 진압력이라고 해서 시간이나 장소나 사람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예방 프로그램 콘텐츠입니다. 실행력도 굉장히 인지 기능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시지각까지 다양하게 6가지 영역의 인지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지금 보시면 그냥 저희가 터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시선 정보를 입력을 해서 시선 추적 방식입니다. 그래서 눈동자의 움직임을 분석함으로써 마우스나 키보드 없이 눈동자 움직임만으로 콘텐츠를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모바일 아이 트래킹 기술을 활용해서 AI가 활용된 기술입니다. 네, 지금 화면과 보셨던 이 저희 아이오스라는 제품은 지금 5년 전부터 시장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약 150여 군데 정도 의료 분야나 예방 분야, 개인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도 약 2년 전부터 출시를 해서 지금은 8개국에 지금 저희 제품이 수출이 되어 있고, 이제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도 이번 연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정책 제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더텍에 이 순간 아이오스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수많은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인지 건강 문제로 인해서 매우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도울 수 있는 기술이 없을까요? 도울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저희가 현재의 문제 상황을 좀 진단을 하고 예방 중심의 어떤 보건 의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제안과 단계적으로 비급여화에서 급여화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현재 2026년인데 2025년까지 해서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를 돌파했습니다. 2036년에는 30%까지 돌파할 예정이고 2050년에는 40%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치매와 경도인지 장애 환자의 급증입니다. 2025년 치매 환자가 97만 명입니다. 이제 곧 100만 시대, 정말 치매 100만 시대라는 말이 예전의 말이 아니고 인지 장애는 무려 298만 명입니다. 2044년이 되면 치매 환자만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인지 정신 건강의 문제는 어떤 특정 집단을 아우르는 문제가 아니라 전 생애의 그 주기에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 공공 시스템 현황을 좀 보면 어떻습니까? 현행 시스템은 병원 중심의 치료로 지금 정책이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치료라는 거죠. 저희가 치매라는 거를 나 치매 걸릴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2%에서 3% 정도이고요. 예방 개입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가 생긴 뒤에야 저희가 병원으로 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초기 단계에서 예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증상이 악화된 후에나 의료기관을 찾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늦은 거죠. 여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지 문제는 초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에 단계별 흐름도를 보시면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본인도 가족도 이제 단순하게 뭐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는다거나 옛날 말이지만 그런 건망증으로 착각하기 쉬운 단계인데 이 시기가 바로 예방 관리의 골든타임이거든요. 근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아예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정상군에 비해서 매년 10에서 15% 정도 치매로 전환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상군이 1에서 2% 정도니까 약 5배에서 10배 정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기 개입에 만약 실패를 하셨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아예 폭증합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균적으로 2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이제 지역사회에서 관리를 할 때는 연간 1,700만 원 수준이고요.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약 3천만 원 정도, 거의 2배 가까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디지털 인지재활 기술은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AI 기반의 전산화 인지재활 기술은 이미 고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인지재활 쪽으로는 전 세계에서 3번째 정도 안에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다음에 한국으로 디지털 인지재활 기술이 발달이 되었는데요. 환자의 수행 능력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난이도가 조절이 되고 맞춤형 훈련으로 인해서 AI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이미 쓰이고 있는 기술인데 병원과 재활기관에서도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이 기술이 여전히 제도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제도가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제도가 못 따라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현재 전산화 인지재활 치료는 비급여 항목인 MZ009라는 비급여 수가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병원별로 비용이 22,100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다양합니다. 무려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주 2회에 만약에 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약 250만 원 정도가 되고 520만 원까지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소득 대비에 매우 과도한 부담이 막중이 되죠. 결국은 장기 반복 그런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게 치매인데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런 취약 계층에게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인지재활 기술에서 치매라는 거는 예방 관리의 구조가 가장 필요한 기술인 건데 정작 가장 필요한 사람이 사용을 못합니다. 이게 만약 계속 비급여로 방치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병원별로 치료 방식이 아주 제각각입니다. 가격 같은 것도 시간이라던가 효과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으로서 정부 정책에서 되어 있는 정책 제안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거는 이렇게 되면 병원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가 안 됩니다. 저희가 공적인 데이터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어서 축적이 돼서 그것이 측정이 되면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울 수가 있는데 데이터 관리 자체가 안 되니까 저희가 측정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관리망에서 이미 한참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에게 어떤 치료가 효과적인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자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깜깜이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의료기술 평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NECA에서 2022년에 전산화 인지재활 치료에 대한 의료기술 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 범위를 보게 되시면 71개 연구 진행했고요. 80번의 문건을 분석을 했습니다.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이라던가 치매, 경도장애, 파킨슨병, 다양한 뇌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전성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성 측면에는 뭐 종합적인 인지기능이라든가 개별 인지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 그다음에 삶의 질 이렇게 해서 모두에서 효과가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NEC는 조건부 권고함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조건부 권고라는 거는 의미는 안전해서 이 치료가 안전하기 때문에 효과가 유사하지만 표준화된 근거를 좀 더 보강을 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는 기술을 어떤 배제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 좀 관리를 하면서 데이터를 검증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단계적 정책 개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면급여화입니다. 전면급여화를 정책을 바로 실행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게 되겠죠. 두 번째는 비급여로 방치를 해두자. 지금 이 현행을 방치를 해두자라고 하면 공백과 불평등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지금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것은 단계적으로 제도를 좀 편입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이나 표준화를 통해서 성과 기반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경도장애 노인분들의 비율이나 인구 비율을 대비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해서 총 5개의 시군구를 먼저 단계적으로 제도화를 시켜서 시험상으로 진행을 한 후에 계속해서 제도를 편입을 시키자라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AI 디지털 인지활의 공공보건 인프라입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치매 안심센터, 보건소 각 시군구에는 치매 안심센터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치매 안심센터, 교육시설, 지역사회 거점에 어떤 디지털 인지재활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보급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병원이 아닌 일상 속에서 인지 건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조기 발견 그리고 예방적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시범 사업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연계를 시켜버리면 고령자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하면서도 예방이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천을 드리고, 병원 침대에서 관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일상에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전산화 인지재활의 단계적인 급여화입니다. 전면 급여화의 어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급여 시범사업 또는 조건부 적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상이나 횟수, 그런 기간을 설정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대상자와의 프로토콜이나 성과지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표준화를 시켜서 저희가 공정하고 일관된 평가를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관리 체계를 도입을 해서 저희 수가라던가 데이터 관리, 인증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성과 기반의 그런 지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희 실행 모델의 4대 핵심 축입니다. 일단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ADHD 아동 등 그런 고위험군의 확진 그리고 의심군입니다. 방식은 표준화된 디지털 인지재활 모듈입니다. 아까 저희 아이어스와 같은 디지털 인지재활 기술에서 주의력이나 집행력, 그다음에 기억력, 언어, 시공간, 인지를 체계적으로 좀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제공 채널은 말씀드렸던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 그다음 복지관, 학교, 그리고 의원과 병원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관리는 데이터 기반 효과 평가입니다. 저희가 표준화된 선별 평가와
평가 지표를 사용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시스템 간의 어떤 상호 운용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축이 함께 작동할 때 지속 가능한 어떤 디지털 인지재활 생태계가 구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과 환자 시점에서 보겠습니다. 접근성이 약 300% 향상됩니다. 주 1에서 2회 정도는 저희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그런 병원에 방문하실 수 없는 분들의 한계점이 있었거든요.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부담이 되는 분들을 통해서 병원의 한계점을 넘어서 가정이나 각 시 군구의 지자체 기관에서 관리를 해준다면 매일 지속적인 재활 훈련이 가능해지고요. 경제적인 부담은 80% 정도 감소합니다.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면 본인 부담금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인지 기능은 45% 정도 개선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을 통해서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독립적인 생활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부와 공공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재정 건전성이 확보가 됩니다. 첫 번째, 예방 중심의 선제적 개입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을 폭증을 제어할 수가 있고요. 치매 관리 비용만 해도 연간 17조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근데 이를 상당 부분 저희가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고, 행정 효율성 또한 30% 정도 증대가 됩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겠고, 관리 대상자는 2.5배 정도 확대가 됩니다. 보건소나 복지관을 연계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방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용자 만족도 정도도 저희가 95%로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단순 지원을 넘어서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좀 관리되는 선진형의 보건복지 시스템을 좀 구축할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와 산업 측면에서 기대 효과를 관점에서 보았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26.8%의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2030년까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을 할 수가 있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을 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조정이 되겠고요. 이는 K 디지털 헬스케어 표준 모델을 구축을 해서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도 나중에 추후에 진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의료 문제만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발표를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드린 도전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AI 디지털 인지 재활 기술은 이미 쓰이고 있다. 하지만 제도 밖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술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검증이 됐거든요. NECA에서 조건부 평가로 나와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어떤 정부 정책의 제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것을 계속해서 비급여로 방치를 해서 연간 3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환자 개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나서서 개입을 해서 50% 정도의 재정을 감축을 시키면서 동시에 데이터도 축적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예방적인 공공 인프라로 갈 것인가의 길로에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계속 관리하고 검증시키면서 지금 100만 치매 시대가 눈앞에 있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방 중심의 어떤 보건 의료로 전환을 시키고, 그다음에 AI 디지털 인지재활 기술도 공공 인프라화를 시키면서 단계적인 급여화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인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것이 제가 지금 드리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